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흥 승마장이 부실 시공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흥군이 위탁 운영자에게 사업권까지 주겠다며 거짓으로 회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입니다. 7월 1일자로 담당 부서가 축산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뀌었고 바뀐 부서에서 직접 2번 유찰됐던 위탁 운영자에게 운영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권을 줄 테니 운영을 맡아달라고 한 것.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너가 관할해서 운영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지금 속았다고 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단어가 쓰여집니다. 지금. 장흥 승마체육공원은 지난 2018년 12월 완공됐습니다. 장흥군은 이듬해인 2019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2번 모두 한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혀 결국 유찰됐고 현재 운영자가 최종 위탁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현재 직업 월급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역 관광개발 특화 사업에 장흥 승마교육원이 선정됐습니다.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형 버스가 들어오고 이제 이러려고 하면은 진입로도 지금 있는 그 소로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면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할 때도 관람 환경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흥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위탁 운영자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승마의 그런 저변 확대나 승마 그런 체육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 운영하는 그 원장도 그에 덩달아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승마체육공원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승마체육공원까지 조성한 장흥군. 부실 시공의 거짓 계약 논란까지 일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80% 수준인데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200만 명을 유지하던 전라남도. 지난 2010년 191만여 명으로 줄었고 최근 186만 명까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젊은 층 인구 이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살에서 29살의 인구 8,5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2% 수준으로 5명 가운데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 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를 보면 10년 안에 전라남도가 소멸할 가능성은 47.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요즘에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이 줄무해서 또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 채우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 소멸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지방대학 소멸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이렇게 싹 틔워주는 기반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고등교육은 지역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큰 이제 어떤 전면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과 대학 시설의 활성화, 학사제도의 유연성 등이 도출됐습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됐던 기초가 됐던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그 기회를 대학에게 주고, 그러니까 대학에게 자꾸 일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대학의 재정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대학이 자꾸 활발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대학 스스로 가지게 할 수 있고, 그게 또 대학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런 기초가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생 인구는 20년 가까이 4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역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재생을 통한 상권 살리기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 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90년째 둥지를 틀고 있는 순천역입니다. 1980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 대표 상업지역으로 부흥기를 이어갔던 역세권. 하지만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덮치면서 역주변 상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현재. 월세도 집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한 10%나 20%밖에 없어요, 관광객은. 순천시는 상황 타개를 위해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 로봇이 안내하는 생태 관광 정보 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거리를 구현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보육 공간과 VR 제작 거점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기대감이 높지만 구도심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순천시는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도시재생 사업구역 임대인과 함께 임대료를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젊은이들이 좀 몰려들 때 아무래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나눔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욱더 역세권으로 몰려든다면 그곳에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주변 임대료 인하 바람이 불면서 동참하는 임대인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상인을 보호하면서 도시 전체를 탈바꿈하는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이 가우도 인근에 있는 마을에 외국 억새인 팜파스 등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우도와 팜파스 공원, 청자 박물관 등의 연계에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대구면 상저마을입니다. 2차선 도로를 지나면 가우도가 보일 만큼 관광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강진군이 상저마을 9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자본 115억 원을 투입해 외국 억새인 팜파스 그라스와 핑크뮬리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팜파스 그라스는 3m가 넘게 자라며 하얀색과 노란색, 연핑크색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 그쪽 농어민만 꼭 일자리 창출만 된 것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 또 아주 엄청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30명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되죠. 우리 강진군의 1등 브랜드가 되지 않느냐, 꽃동산을 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 중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테마파크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저녁에는 빛축제도 진행됩니다. 또 애견파크와 체험시설인 에어돔, 푸드트럭과 카페 등이 들어설 전망이며 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강진구는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공원과 경주 첨성대, 제주도와 일본 등 팜파스 그라스를 조성해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는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제가 조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봐야 될 부분인데 일부에서 그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주 쪽에도 한번 갔다 왔고 그랬는데 아주 관광 코스로 어린이들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테마파크로 사계절로 해서 하는데 일반 꽃들하고 핑크뮬리, 팜파스 해서 그 다양한 그 꽃 그 테마파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강진군. 오는 10월이면 조성공사가 시작돼 내년 가을에는 다양한 억새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친환경 전기 선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차량이나 화물, 승객을 함께 운송하는 차도선. 모두 벙커시유로 불리는 화석연료를 쓰는 선박들입니다.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선박 운항 과정에서 탄소나 유해물질이 나오기 마련.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업계가 유해물질을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IMO에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까지 감축해야 된다고 국제적인 규약이 2018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돌아다니던 옛날에 쓰던 엔진간만 돌려서 가던 배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여객선이나 차도선도 자동차처럼 친환경 전기 선박을 개발해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엔 전라남도의 전기 여객선 개발 계획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국비와 지방비 450억 원을 들여 일단 올해부터 전기 여객선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실증 시험이 끝나면 이듬해인 2024년부턴 시험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여객선 개발은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인 크리소에서 총괄하고 전지와 선체는 대기업과 지역 조선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여객선은 안전성을 이유로 자체 충전이 아닌 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남해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차도선은 모두 165척. 전기 여객선이 현장에 도입되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위기에 놓인 중소형 조선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배를 수주를 하게 되고 목포 주변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 공장도 유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품들과 엔진 개발 업체들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대양산단과 신항만 쪽에 일자리가 좀 생길 거고 공장도 유치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조선업계에선 환경 규제에 발맞춰 저탄소 선박인 LNG선 건조를 시작한 상황. 친환경 선박이 조만간 여객선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조선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장흥군이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갑니다.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기존 청사 건물은 주민광장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자체 건립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7년 지어진 장흥군 청사. 43년이 지난 지금 청사는 낡고 불안전합니다. 여러 번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등급 D는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안전성뿐 아니라 내진 설계도 되지 않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이 큽니다. 장흥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대신할 새 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장흥군 청사는 건축한 지 43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면서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신축에 힘을 실었고 특히 다른 부지로 이동보다는 현 부지에 신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오는 7월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신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장흥군청은 오는 2022년까지 397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4,2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외청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소와 CCTV 관제센터까지 모두 청사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집과 도서관,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등 편의시설과 광장, 공원 등을 새 청사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족금의 93억 원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하고 또 국민들과 같이 상담하고 또 국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장흥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설, 장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청사 신축에 돌입한 장흥군. 행정 절차와 설계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모내기와 함께 과일나무 가지치기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자체가 직접 나서 수확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남군 옥천면의 한 밭입니다. 양파와 마늘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해남군청 공무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리 수확과 모내기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 작은 손길이라도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밖에 없거든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해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도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거 해놓고 하려면 맨날 며칠 고생하고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까지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도울 예정입니다. 나이가 많은 농민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지역민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요즘에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일손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정말 좋고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마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영암군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농번기철을 맞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로 접어들면서 일손이 더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 지자체의 일손 돕기 봉사가 사람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글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시집까지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흥 월림마을 할머니 6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출판 기념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경로당.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책을 보며 무언가를 읊는 듯합니다. 세상에 내 나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을까? 내 마음은 청춘인데 80이 다 돼야 가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들이 읊는 것은 다름 아닌 직접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시를 쓴 건 아닙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안 들어봤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한글 교실이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좋든지 6년 동안을 한글 교실에 다녔어요. 이후 할머니들은 지난 세월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쉽지 않은 창작을 많게는 91세부터 적게는 80세까지 노년의 나이에 한글을 배워 시작한 것. 8개월 했죠. 8개월 해가지고 시집도 내고 또 그대로 나름대로 진짜 맞춤법은 틀리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할머니들이 그 의지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6명의 할머니들이 만든 시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시방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나온 시집은 지난해 두근두근 내 생의 첫 시와 그림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228쪽의 책에는 더도 덜도 없이 할머니들의 삶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요 책이 나온다고 함께 내가 한 70년 동안 연필이라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상하다. 참말로 즐겁다. 이거 뭔 일일까? 그러고 마음적으로 너무나 즐겁습니다. 최근 할머니들의 시집을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기념회의 주인공인 6명의 할머니들을 비롯해 가족 5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장흥군도 할머니들의 출판 기념을 축하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산 올림마을의 시방처럼 장흥군 281개 마을에서 모두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할머님들이 책 쓰셨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의 무게에서 눅진하게 우러나오는 인생사를 담은 시집 할매들은 시방. 올해 지역문학인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물림의향의 계승교육 수업에 공식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여수시가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해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늘립니다. 여수시는 교통정보 전광판을 교체하고 버스정보 안내기와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27곳에 이달 말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창업 컨트롤타워 창업연당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에서 창업사업계획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창업팀 4곳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창업 유관기관과 기업, 해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창업연당을 컨트롤타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원인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섬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 방안 등 전반적인 이야기 서해근 해남군 의원 그리고 전영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섬의 현황은 국가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섬의 현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여건에
있는 섬이 섬으로 볼 것인가 이런 기준들이 좀 여러 가지로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기준이나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해양수산부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에 약 3,358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약 482개, 그리고 무인도가 2,876개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국가 통계 포털을 보니까 해안섬 및 도서 영역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섬이 3,237개로 나와 있어요. 또 여기에 유인도는 470개로 나와 있고 무인도가 2,767개인데 전남에 1,964개 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청이나 해양수산부나 국토부 각기 좀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한 기준 마련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 하면 우리가 제주도, 울릉도, 우리 전남권은 완도, 진도 막 이렇게 계략 알고 있잖아요. 떠오르지 몇 개가 있을까? 뭐 잘 영감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사람이 사는 섬을 정착하고 있는 섬을 유인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섬을 무인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약 15,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1위죠. 그 다음에 필리핀이 약 7,100개, 그리고 일본이 약 6,800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섬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국가들은 전 국토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섬이 많은 거죠. 대륙에 연결된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부를 때 다도의 나라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그래요. 특히 전라남도 이렇게 서남 해안권 우리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름다운 섬들이 이 해상 국립공원에 좀 속해 있습니다. 전국 도서 중에 65%가 우리 전남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전남해가 280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이것도 전국 유인도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갯벌 세계 5대 갯벌로 치고 있잖아요. 이거 천공 44km/평방미터인데 이것도 42%가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안도, 리아스시 해안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전남권에 있는 리아스시 해안이 6,743km나 돼요. 전국 해안의 약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해양 자원은 정말 세계적인 규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다도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또 특히 우리 전남은 이런 해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섬은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섬이 관광지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섬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섬은 고려 말에 공도정책을 써가지고 섬을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임진난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섬에 사람을 입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얘기하자면은 가장 크게 인식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의 변화하고 교통수단의 발달이 우리 인식 변화를 크게 가져와요. 그 중에서 이제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을 때 풍선배로 다녔을 때요. 여기 목포에서 진도군 조도를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대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계배가 1940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6.25 이후에 이제 통통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목포에서 2시 반에 배를 타면 조도에 밤 8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 사람들은 배를 탈 때 이불을 갖고 탔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숨 자고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
진도라는 그런 섬이, 큰 섬이 한 4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리가 연결돼요, 해남하고. 그리고 나서 조도에서 진도를 나오는데 약간 뭐 한 2시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소요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섬이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게 그건 것 같아요. 진도하고 해남하고 다리가 나아지고, 완도하고 해남하고 다리가 나아지면서 섬을 육지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인식 변화가 크게 가져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서 큰 섬이 진도거든요. 근데 이제 진도 거주민에 의해서 도서와 내륙의 지역 격차를 해소시키고, 주민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어항이 이제 개발되게 된 거죠. 주민들에 의해서 이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더 크게 이슈화된 게 천사대교 개통 이후로 섬들이 줄줄이 육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 자은도, 이건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이 4개의 섬만 합쳐도 152제곱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덩어리가, 육지가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뉴펀들랜드 같이 새로운 땅이, 그 세계가 생겨버린 것이고, 섬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인식 변화가 된 거죠. 네, 이게 연도교가 형성되고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인식도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전남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은 섬과 갯벌, 해양 자원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수산의, 해양 자원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휴가철 가고 싶은 섬이 있어요. 강진의 가우도라든가 신안의 비금도, 완도, 보길도, 전국에 약 33개소 정도를 그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그 중에 43%인 14개 섬이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좋은 섬들의 어떤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남도는 각광받는 24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 24년까지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총 사업비를 1,060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또 공모를 해서 섬을 또 선정을 하고요. 이 선정된 섬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씩 해서 약 5년간 총 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섬 생태 자원을 보존을 하고, 또 이것을 재생하고, 또 문화 자체를 발굴하고,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도가 돼서 섬을 가꾸는 그런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전남 섬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보니까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시작한 지난 2015년도에는 896만 명 정도가 찾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1,100만, 종전에 비해서 무려 200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섬별로 좀 그 특색이라든가 거기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연흥도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낭만을 찾는 여수 낭도가 있고, 그리고 12사도 교회와 순례길이 있는 소환도, 뭐 이런 부분들, 소학도, 이런 부분들이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문객들이 드물었던 그런 섬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아이콘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많은 주력을 해오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평가를 했는데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도 어촌 뉴딜 사업 300으로 해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남이 37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도 3,7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또 제4차 도서개발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 동안에 7,26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선착장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연도 연륙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죠. 관광시설 기반을 섬에 갖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들을 착실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된 연홍도 등 이렇게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해설사님께서는 이렇게 꼭 가였으면 좋겠다는 섬이 혹시 있으신가요? 2개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고흥에 있는 숙섬이라고 애도라는 섬이에요. 국가 개인 정원 1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정원이 있는 줄 알죠. 순천에 국가 정원이 있어요. 근데 개인 정원 1호는 숙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자주 배도 왕래하고 한 10분이면 도착하고요. 그리고 그 생태 환경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돌아보는 경관도 너무 괜찮고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슬로우시티라고 목포 달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리도에 가게 되면은 트레킹길이 한 3시간 코스 트레킹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도 할 수 있고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을 풍경도 7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포에 살면서 거기가 목포시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포시에 있는 섬이 이렇게 70년대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포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해남 그 하원반도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남의 목포 입구 등대를 또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길목이라 여러 종류의 배들이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섬이 바로 달리도. 이 서 의원께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섬하면 우리가 외국의 푸켓이나 하롱베이, 괌 이런 것을 연상을 하죠. 유명 관광지로. 우리나라에도 섬을 배경으로 해서 민속문화가 있고 노래가 있고 영화가 있고 특색이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죠. 진도에 가면은 북춤과 상해소리 이런 민속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하면은 섬마을 선생님을 비롯해서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뭐 울릉도 트위스트라든가 그 노래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곳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각 섬마다 특산물도 다양합니다. 홍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홍어가 유명하지 않겠어요? 또 해남 완도 진도 그러면 전복이나 김이나 다시마, 미역, 그 다음에 보성 그러면 당연히 꼬막, 그 다음에 무안하면 낙지, 이런 자원들이 섬과 연결이 돼서 신선한 생선회라든가 토속 음식으로 이렇게 즐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섬 코스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안 홍도, 그리고 완도 보길도, 거문도, 백도 코스, 그 섬만의 특별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만 보더라도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75로 지정된 홍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볼 때마다 감정이 좀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파도로 침식돼 가지고 잘 이렇게 그 조각된 것 같은 그런 바위의 모습이라든가, 또 자연 그대로 보존된 원시림이나 해조류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홍도입니다. 또 거기에 해남 땅끝을 거쳐서만 또 갈 수 있는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보길도가 있죠. 풍부한 해산물로 하고 아름다운 어떤 절경도 장관이겠습니다만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거기에 세연정과 석천, 동군, 석실 이런 부분에 가보면은 우리가 문화적인 자원으로도 교육적인 자원으로도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가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교통 문제로 인해서 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섬 정책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쉽게 뭐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만큼 섬에서의 교통은 생명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섬에 쉽게 오갈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록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섬의 어떤 생산물을 갖다 유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주민 소득하고도 연결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 여건을 좀 잘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면 무조건 다리를 놓는데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꼭 다리를 놓지 않고도 이제는 좀 더 큰 선박을 이용해서 태풍이나 풍랑에 부해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좀 검토해 볼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리를 놓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좀 시각도 있느냐 그러면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연륙교라든가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섬의 고유의 정체성 이게 지금 사실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또 문화 등이 변질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자체는 곧 경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섬의 문화의 정체성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보존해 가야만이 그 섬에 대해 생명력이 길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지에서 밤에 버스가 다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섬을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선이라도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고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밤에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섬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체계도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밖에 섬에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섬에 개선돼야 될 것들은 이제 관광 생태 문화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개발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섬 생활을 연결해서 그래서 생태하고 섬 생활을 연결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자운도는 뺑뺑 둘려서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해수욕장만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암태도는 그런 해수욕장이 없고 암태도나 안자도 같은 경우에는 섬과 섬을 연결해서 간척을 했기 때문에 농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주제가 발달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사람이 명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인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자연 생태라는 둥지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 개발은 섬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 개선 교육이라든지 생활 환경, 뭐 교통, 의료 환경 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섬에 사는 주민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서 주인으로서 섬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누구나 가고 싶은 섬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